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려놓기의 즐거움입니다. 저자는 주디스 오를로프, 출판사는 처음북스입니다. 이 책은 절판된 책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디스 오를로프 박사는 UCLA의 정신의학 부분 임상 교수이다. 또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감성의 자유, 긍정 에너지를 집필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안전구역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좋을까? 적게 받아들이든 많이 받아들이든 더 큰 열정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랬듯 당신도 지루하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 새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움직이는 그 내려놓기라는 흐름은 몸과 영혼을 정제하는 과정이다. 두려움은 없었지만 희망도 없이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이끈 빛나는 아름다움에 녹아들었다. 직관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왔다. 나는 무엇보다 직관을 믿는다. 그래서 내 내면의 목소리와 신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그 여정에서 나는 내려놓기에서 얻어지는 낯설지만 놀라운 기쁨을 발견했다. 기쁨이 나에게 스며들었다. 당신도 어느 날 자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은총이다. 나는 더 건강하고 용감해졌으며 더 직관적이고 재미있어졌고 젊어졌고 정신적으로 유연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좁은 삶에 나를 가두었던 두려움과 한계들을 다 털어버렸다. 이 책에서 나는 내려놓기에 숭고한 상태, 즉 어떻게 매일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고 좀 더 즐거워질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문자 메시지나 호출기, 이메일로 끊임없이 흐름을 방해하려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내려놓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거꾸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두려움이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내려놓기는 삼프라다이다. 완전히 주거나 양도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내려놓기를 적절한 시간에 내려놓는 은총이라고 정의한다. 즉, 삶의 주기와 싸우거나 강박적으로 사람과 결과에 집착하거나 걱정스럽게 벌어진 일을 되씹기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호흡하고 흐름에 따라가는 능력이다. 내려놓음은 종종 패배나 실패로 여겨진다. 하지만 내려놓기는 변화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커지는 힘이며 직관적인 삶의 방식이다. 내려놓기란 힘을 잃는 것, 즉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숙달하는 방식이다. 내려놓기란 모든 것에 항상 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일이나 분노나 두려움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호락호락한 사람이 되거나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언제 의견을 내세우고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 깨달아서 실제로 삶에 대한 통제를 되찾는 것이다. 또한 현명하게 소통을 만들므로써 더 큰 만족을 준다.
이 책에서는 자유로워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소개할 것이다. 내려놓기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표를 달성하고 관계나 일, 특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것 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마술과도 같은 요소이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인생이 쉬워진다. 잠이 줄거나 사라진다. 원치 않으면 우리는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거나 삶을 통제하게 되고 마음을 과도하게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내려놓기는 그런 족쇄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사랑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또한 피곤이나 스트레스, 압박에서 해방시켜주고 눈을 감고 잠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내려놓기의 핵심은 직선적인 머리가 아니라 직관에서 온다는 점이다.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더 직관적이고 깊은 지식의 흐름을 갖게 된다.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직관은 내면의 특별한 재능을 건드려서 평범한 이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결책에 접근하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의 여행을 도울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직관, 즉 사물에 대한 검열되지 않은 진실을 말해주고 자고 있을 때건 깨어 있을 때건 통찰력을 주는 내면의 목소리에 접근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직관은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다. 들으려고 속도를 늦춘다면 직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결정을 내릴 때 직관과 몸의 신호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무엇이 켜져 있고 무엇이 꺼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소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호와 동시성, 즉 갑자기 발생하는 방향과 상황을 보여주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관은 광대한 마음의 영역을 감지하고 거기에 의지하게 해준다. 무언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말고 정신적 압박을 받지 않고 수용적이고 즐겁게 직관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마음을 닫는 사람들은 확장된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없다. 나는 환자들을 볼 때 먼저 직관의 채널을 맞춘다. 그러고 나서 지식을 이용한다. 우선 이 사람이, 이 상황이, 이 결정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라고 자문한다. 그리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깨달음을 인식한다. 그 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자문한다. 나는 단순히 이런 추론을 따라가는 것이 논리적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대신 직관이 마음에 질문을 던지는 경우에 흥분을 느낀다. 이 책에서는 내려놓기를 특정한 의미를 가진 말로 생각하기 바란다. 그러면 시끄러운 이웃이나 비행기 연착, 가족과의 관계, 커리어에서의 성공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내려놓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수년간 내려놓기에 크게 네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적인 내려놓기. 당신의 이성적인 머리를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혜택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내려놓음과 싸우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더 편해질 거야. 혹은 상사에게 계속 승진에 대한 압박을 주면 상사가 화를 낼 거야. 이와 같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감정적인 내려놓기. 두려움이나 걱정 탓에 긴장하거나 불안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대신 감정을 느끼고 관찰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내려놓으면 분노가 사라지고 어려움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 육체적, 감각적인 내려놓기. 깊은 호흡은 뻣뻣함이나 스트레스
혹은 만성 통증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특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이나 요가, 걷기, 에어로빅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긴장을 풀어준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자연이나 날씨, 자연의 요소를 느끼는 것과 함께 성관계를 즐기는 것도 포함된다. 달이나 물, 유성을 보고 당신을 둘러싼 자연을 인식하면 경이로움과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신적인 내려놓기. 나는 좋은 아내야. 혹은 나는 열심히 일해. 이와 같이 나나 내 것에 관한 작은 정체성보다 더 큰 친절이나 연민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신이나 자연, 사람, 혹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다. 이 연결을 통해 비로소 당신은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것들을 믿기 시작한다. 내려놓기는 포기하거나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혼자인 적도 없다. 이 사실을 알면 불확실성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내려놓기를 통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바로 옳은 일을 했다고 느껴진다.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내려놓기에는 보통 3단계가 있다. 각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자신이 겪는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해보자. 저항, 즉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의 그런 면 때문에 미루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1단계, 저항.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다시 사랑에 빠지면 상처받게 될 거야. 승진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야. 혹은 왜 다이어트를 하지? 살이 빠지지도 않는데. 이런 두려움이 당신을 방해한다. 저항을 없애기 위해 친구나 치료사와 상담하라. 2단계, 인정. 상황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 현실적이 되고 상식을 동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행동은 통하지 않아.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겠어. 혹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더 밀어붙인다고 도움이 되지 않아.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이 낫겠어. 이와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3단계, 내려놓기. 이는 부분적일 수도 있고 완전할 수도 있다.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충분하다. 천천히 노력해라. 1분, 1시간. 하루 동안 두려움이나 비생산적인 반응을 없애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하려면 밀어붙이지 말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 도움이 된다면 지속할 동기를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바쁘게 살고 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중요하다. 나는 끈질기게 목표를 추구하지만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은총이 끼어들 자리에 내 의지를 끼워 넣어서 성공의 흐름을 막고 싶지 않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혹은 적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때, 성공했다고 느낀다. 내려놓기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려놓기는 최선을 다하고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완벽해지기란 불가능하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일 중독에서 벗어났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글을 쓰고 환자를 돕고 가르치는 등 삶에서 성취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성공이 꼭 많은 목표를 이루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명확성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웃고 사랑하고 작은 것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겨울 폭풍과 따뜻한 화토불, 밤에 피는 제스민, 유성을 함껏 즐기는 것이다. 절망에 빠져, 특히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질 때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은혜로운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물론 나도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배우고 있다. 힘들 때건 편할 때건 내면에서 그런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제시하는 성취와는 별개의 성공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가능하며 나는 당신을 그 길로 안내하려고 한다. 행복을 쫓지 마라. 삶 자체가 연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윌락 캐더의 말처럼 행복은 여기 지금 매 순간 존재한다. 그런 선물을 놓치지 마라. 나는 비참할 때도 살아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기억하며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 압도적이거나 흥분하는 대신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로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행복으로 가는 근본적인 비밀이다. 심리치료에서 나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의 좀 더 사랑스럽고 강한 부분에 내라고 반응하라고 가르쳤다. 즉,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에게 두려움과 쓸모없는 믿음에 이를 악무는 대신 도전의 흐름에 몸을 내맡김으로써 문제를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으면 당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은 놀랄 만큼 커진다. 이 새로운 주제 일부로 직관을 선곡의 등식에 포함시키고 싶다. 진실을 말하는 이 내면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지나치게 근심하는 마음에 대한 해독제가 될 것이다. 이는 당신이 막다른 길에 있을 때도 성공의 방법에 대한 분명하고 과감한 비전을 주는 창조적 협력자다.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직관이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애쓰고, 희망을 갖고, 계획하고, 꿈꾸고, 무너지고, 성공하는 환자들을 보아왔다. 하지만 나와 상담하기 전 그들은 대체로 내면의 목소리보다는 의지력에 따라 행동했다. 이는 종종 선택권을 없애버린다. 성공을 위해서는 결단력이나 열정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바로 운명이다. 운명이 바로 우리를 이 길로 이끌었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나는 살면서 운명이 자신이 생각해둔 시나리오와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은 계획하고 신은 웃는다라는 말이 있다. 운명에 따라 성취하기 위해 직관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 새로운 힘의 패러다임이다. 단순히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다. 성공은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성공과 관련해서 할 일은 단지 어떤 일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해서 직관의 지침을 받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경우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에 완전히 굴복할 필요는 없었다. 가능하다고 믿을 필요도 없었다. 단지 가능성을 향해서 한 발짝 나아가기만 하면 됐다. 처음에는 나의 논리적인 부분이 계속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말했다. 어떤 점에서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논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다. 다행히도 나는 논리가 운명에 끼어들어 방해하도록 두지 않았다. 놀랍고 옳다고 느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를 탔다. 단지 내려놓고 파도에 의지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의사로서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직관적인 흐름을 거스르거나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고 운명을 이행한 것이다. 흐름에 거스르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성공이 당신을 찾을 수가 없다. 꿈을 쫓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꿈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 내려놓고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불가능한 꿈을 움켜쥐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목격했다. 일이나 관계, 혹은 부가 당신의 운명이라면 당신이 아무런 먼 곳에 있어도 운명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운명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운명이 아니라면 아무리 좌절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스톤 노래에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가사가 있다. 결국 운명 지어준 대로 삶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관은 당신이 운명과 함께 움직여 도전하도록 만들고 성공의 확률을 높일 것이다. 성공을 바라는 만큼 성공도 당신을 찾는다. 하지만 손발이 맞으려면 성공과 당신이 서로 알아봐야 한다. 목표를 분명히 하려면 노력과 내려놓기 모두 필요하다. 반드시 큰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큰일이 우리의 운명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항상 작은 사랑의 행동이 엄청난 힘을 갖는다고 말한다.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주어진 삶을 살고 좋은 사람이 되며 할 수 있으면 남을 돕고 진심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컴퓨터 혁명의 아버지로 알려진 애플의 신화적인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직원들에게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이끄느라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시끄러운 의견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된다.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져라. 마음과 직관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고 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부수적이다. 잡스는 세상의 기술을 변화시킬 만한 강렬함을 가져왔다. 그렇다. 잡스는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직관을 통해서 천재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의 직관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 당신에게도 영감을 주기 바란다. 내면의 목소리가 성공과 만족을 찾는 것을 돕도록 노력해라. 사회는 내면의 목소리를 퇴보시켰다. 내가 요구하는 내려놓기란 진정한 성공은 내면의 중심을 두어 직관이 주는 지혜에 다가가며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서 이 기본 원칙을 이해하라.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의식을 변화시킬 만한 움직임이다. 성공과 힘에 대한 자신만의 진리를 찾기 위해 부모와 동료, 세상이 하는 말에 의문을 가져라. 이전에 탐구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탐구하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보다 강범위한 힘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지적 능력과 직관적인 정보를 모두 이용하라. 어떤 일을 하건 건전한 양심과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욕구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받아들이길 바란다. 성공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내려놓는 것이다. 일, 관계, 혹은 목표를 얻든 얻지 못하든
각 결과는 내려놓기의 교훈을 제공한다. 도교 선생은 실패를 겪어보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고통스럽겠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실패로 자아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희망을 잃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고 그 고통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겸손하게 힘을 사용하는 기술이며 신성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아는 성공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힘이란 무엇인가? 힘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 힘은 강함이다. 세상에서 일을 해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능력이다. 삶에서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하지만 힘은 내면에서 영적인 힘에 의지할 때 나온다. 이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빛과 어둠의 힘의 차이를 구별하고 어느 것에 따를지 결정하는 우아한 균형이다. 성공은 물질적인 세상과 정신적인 세상이라는 각기 다른 힘의 원천을 이용하거나 받아들이고 선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끊임없이 부산하게 노력하는 대신 만족하는 길이다. 이 책은 바로 그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힘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하느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변화시킬 수 없다면 받아들이게 하소서. 할 수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삶에서 평안의 기도는 걱정이 들거나 불안하거나 지나치게 질투심이 생길 때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나는 그 기도를 타오름의 기도라고 생각한다.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우아함을 보여준다. 즉, 언제 행동하고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를 알려준다. 그 기도는 힘과 한계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초인이 될 필요가 없다. 내려놓기를 상기하기 위해 나는 그 기도문을 냉장고에 붙여둔다. 당신도 그 기도문을 규칙적으로 암송해 보길 바란다. 그러면 시간과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 기도를 성공을 향한 탐구의 기본으로 삼아라. 지금 자신의 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신이 힘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그 첫 단계로 기분이 좋든 실망스럽든 그 기분들은 가꾸고 따라가야 할 태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성공을 위한 3가지 핵심. 1. 당신이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2.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인식하라. 3. 선을 몸에 배게 하고 삶에서 선을 행하라. 의미 없는 행동은 없다. 성공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 행복이 있는 삶이다. 힘을 느낄 만큼 충분히 내려놓을 때 더 없는 행복이 가능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성공은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무엇에 집중하는가는 중요하다. 우선 되고 싶은 사람의 타입에 집중하고 그 다음 외적 성취에 집중하라. 먼저 외적인 것에 집중하면
외적인 성공 원천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는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당신이 누구인가를 혼동하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종류의 삶을 제안하고 싶다. 행복을 유지하고 싶으면 기억하라. 내면의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외적인 성공이 뒤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에 갇히게 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릴 것이다. 나도 그랬다.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힘든 시기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라도 성취한 것에 감사함을 의미한다. 감사는 황홀함과 만족을 느끼는 방법이다. 1초간, 1분간, 아니 더 오래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감사가 어떤 느낌인지 느껴봐라.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족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신은 즐거움을 느낄 자격이 있다.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일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의 몸과 호흡에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뭐뭐만 성공하면 행복할 텐데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알고 있다. 나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착각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 그런 사고방식은 더 많은 것을 열망하게 만들 뿐이다. 자신에게서 새로운 차원의 힘을 발견하려면 다음을 명심하라. 물질적 성공이 금전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물질적인 성공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즐거움이 없다면 세상의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도울 높은 힘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내려놓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노력 없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비밀이다. 귀를 기울이려고 물러나면 영이 당신을 따라가야 할 흐름을 보여준다. 영성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속에 있던 조건 없는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이든 그렇지 않든 당신의 믿음과 함께 아름답게 작용한다. 우선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므로써 가능하다. 환자 중에 알파적 성향을 가진 능력자가 하나 있는데 영적 행동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일 뿐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했다. 고요야말로 마음,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강아지가 당신을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방식, 혹은 아이들의 순수함이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이해이고 사람들과 다르더라도 안심을 느끼는 것이다. 인색한 사랑이나 조건 달린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다. 돈과 마음, 물질적인 유혹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봐라. 돈에 대한 걱정을 극복한다고 생각해보자. 특히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돈을 얼마나 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자. 올바르게 돈을 바라보는 태도를 받아들이면 면역력과 평정심을 유지해
노화 관련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거하고 수명을 늘려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돈은 힘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힘을 주위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러한 것은 쉽지 않은 방법이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다. 태도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돈을 갖는 영향력을 결정한다. 이 장의 핵심은 어떻게 빨리 돈을 벌어 좋은 집과 차를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돈과 긍정적이고 내려놓는 관계를 맺어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해지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단지 은행 계좌가 그들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왜곡된 태도를 갖게 되어 자신이 정한 일정 수준의 돈을 벌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진다. 하지만 그런 함정에서 구해내는 것이 내 일이다. 돕지 않으면 그들은 돈을 떠나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이다. 나는 돈이 사람을 정의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런 생각은 영혼이 없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영혼의 경이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파산하거나 금전적으로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가난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한다. 가난은 돈과는 관계없이 감정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저주와도 같다. 일부 환자들은 선생님은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되죠.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실패로 이끌지 않는다. 나는 부유해지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부유함이나 성공을 위해서 탐욕스러워지거나 남을 음해하거나 남을 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탐욕은 독성을 갖는다. 관계보다 돈을 중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은 심한 손해를 초래한다. 탐욕은 고통과 이어진다. 탐욕이 가족들에게 가슴이 찢어질 듯한 피해를 주는 것을 많이 봤다. 죽은 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유산을 두고 크게 싸우는 형제자매, 자식을 경영 대학원에 보내 부자가 되게 하려고 뇌물을 쓰는 부모, 돈이 많지만 아픈 친척을 위해서는 한 푼도 주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 사업가인 한 친구는 나는 카르마의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말에 공감한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 그 돈이 당신의 삶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처는 불도 바람도 삶도 죽음도 우리의 선행을 지울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풍요로움은 부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머리의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돈에 관한 카르마를 가지고 있다. 수년간 나는 별 노력 없이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는 환자도 보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하는 환자도 보았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최고의 금전적 전략도 설명하지 못한다. 운명에 따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삶의 과정은 영혼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내려놓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노력해도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라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라. 물론 그것은 물질주의적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라.
당신은 잘못이 없다. 중요한 점은 항상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을 때 관대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려놔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내려놓기의 보상은 금전적인 문제든 다른 문제든 현 상황을 받아들일 때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명상 수행에서 도교 선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경고했다. 그의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적이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잘 나가는 광고회사가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아주 비싼 제안을 했다. 물론 관심이 생겼고 심각하게 고려했다. 하지만 결국 제안을 거절했다. 그런 정도의 돈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광고해야 했기에 직감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꼈다. 그 행동 때문에 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었다. 내 경우 잘못된 길로 갈 때 종종 그렇듯 몸이 먼저 저항했다. 말 그대로 배가 아팠다. 나는 삶의 성체를 존중하고 싶었고 나를 이끄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질 때면 항상 다시 일어서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 돈에 관한 모든 것, 돈이 있든 없든 이러한 것은 의지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가 있다. 돈에 관해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시기에는 내가 받을 축복을 즐기고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지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내려놓기.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배워라 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읽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읽고 육감을 포함한 감각을 조절하는 훈련을 받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놓치는 분노나 불편함의 신호, 언어적인 모순을 알아차린다. 그 과정에서 항상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 무엇이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그 사람을 읽어낼 수가 있다. 즉, 당신이 가진 모든 감각적인 능력을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지만 그 정보를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끼워 맞추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정하지만 객관적인 읽기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읽는 첫 단계는 가능한 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객관성을 가지게 해준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읽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걸러내지 말고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연민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하가다에서는 모든 망가진 곳에 마음을 열라고 했다. 누군가를 정확히 인식하려면 그들을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다음은 사람을 읽기 전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머릿속의 잡생각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마음의 잡생각이나 판단을 버려라. 몇 번 깊은 호흡을 한다. 의식을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한다. 이는 생생한 읽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마음을 깨끗하고 비어있는 슬레이트라고 상상하라. 잠시 자신의 문제나 할 일 목록, 판단, 선입견을 내려놓는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흘려보내는 상상을 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직관적이지 못해. 이건 못할 거야 라는 자기 회의를 버린다. 생각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그런 회의를 날려버린다. 이는 잡생각을 없애주어 잡생각이 의식 맨 앞으로 오지 않게 해준다. 사람을 읽을 때 단순히 느껴지는 것에 주목하라. 분석하지 마라. 잡생각을 잠시나마 버리면 축복이 온다. 그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며 움직이는 빈 공간과 같다. 직감을 존중한다. 직감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특히 첫 만남에서 생각하기 전에 발생하는 본능적인 반응에 주목해라. 이런 반응은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준다. 과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장신경계라고 부른다. 직감은 빠르게 나타나는 원초적인 반응이다. 직감은 당신이 사람을 믿는지를 전달하는 내적 진실 계측기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전 편집장이자 회사 간부인 수지 웰치는 직감은 관계에 관한 레이더이다. 직감은 어떤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알려줘서 그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라고 말했다. 반면에 환자들은 직감적으로 그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며 항상 결정을 후회한다. 직감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사람도 싫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자문해보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내 직감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걱정이 드는가?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껍고 경련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을 보면 직감적으로 편안해지는가? 신뢰감이 드는가? 아니면 멀게 지켜지는가? 스스로에게 직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해라. 직감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분명해질 때까지 천천히 움직여라. 두 번째, 소름이 돋음을 느껴라. 소름이 돋는다는 것은 우리를 감동시키거나 영감을 주는 사람을 알려주거나 무언가 신금을 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직관적인 신호이다.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전에 알았던 사람처럼 느끼는 데자뷰를 경험할 때 소름이 돋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소름이 돋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소름이 돋는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신은 소름 돋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릴 것이다. 부정적으로 소름이 끼친다는 것은 두려울 때 나타나는 위험이나 속임수에 대한 경고이다. 뒷머리가 쭈뼛 선다면 이는 조심해라. 그 사람을 멀리해라. 라는 신호이다. 소름이 돋으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신호를 관계에 활용해야 한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인식해라. 당신은 주장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 하지만 단호한 의지는 갖되 부드럽게 대하라.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면 그들은 입을 꽉 다물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자신만 미치게 된다. 한 고대 현자는 웃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행이다 라고 말했다. 적에게 미소를 보여라. 하지만 동시에 강해져야 한다. 내려놓기는 힘든 사람을 가장 덜 힘들게 하는 길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흐름을 찾게 도와준다. 가볍지만 참을성 있게 모든 사람에게 인사해라. 최근 비행기에서 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 돌아오는 군인 옆에 앉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뭐죠? 라고 물었다. 그는 인내라고 답했다. 인내는 약함이나 물러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내는 기다림과 관찰이다. 안절부절하며 밀어붙이는 대신 언제 행동해야 할지 아는 것을 선택하는 내려놓음이다. 관계에서 벽에 부딪힐 때 잠시 뒤로 물러나라. 인내는 해결책을 찾을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강을 거스르는 것보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다. 나는 압박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내려놓기는 속도를 늦추고 상호작용을 살피고 일시적인 장애물을 넘어 더 큰 돌파구를 찾게 해준다. 직선적인 머리는 우리가 에너지와 함께 흘러가는 데 장애가 된다. 자아를 움켜쥐거나 마구 움직이는 대신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면 길이 열리고 가능성이 보인다. 꽉 막힌 머리를 넘어서는 즐거운 상태를 느끼고 싶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문 중 하나는 닐리 옵스탓이다. 이는 라틴어로 장애물은 없다. 무엇도 방해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내려놓기는 모든 존재의 호흡인 흐름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내려놓기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상호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압박하려는 태도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옳아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화롭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소울메이트에 관한 에드가 케이시의 글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능력자였던 케이시는 소울메이트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난데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애 동안 진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생각해보자. 당신은 언제든 전생의 남편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한 여성이 케이시에게 약혼자 말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있냐고 묻자 그는 원한다면 그런 관계를 30번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시는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대신 우리의 온전함과 영적 성장을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다른 반쪽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돕는 그러한 사람이 소울메이트라고 정의했다. 짝을 지어 서로에게 충실한 백조처럼 평생을 함께하는 소울메이트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짧은 기간에 파트너로 지내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뒷부분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시간 낼 때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려놓기의 즐거움입니다. 저자는 주디스 오를로프, 출판사는 처음북스입니다. 이 책은 절판된 책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연히 알게 되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디스 오를로프 박사는 UCLA의 정신의학 부분 임상 교수이다. 또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감성의 자유, 긍정 에너지를 지필했다.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안전구역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좋을까? 적게 받아들이든 많이 받아들이든 더 큰 열정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랬듯 당신도 지루하거나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 새로 태어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움직이는 그 내려놓기라는 흐름은 몸과 영혼을 정제하는 과정이다. 두려움은 없었지만 희망도 없이 그런 과정을 경험했다. 두려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는 내 삶을 이끈 빛나는 아름다움에 녹아들었다. 직관이 나를 그곳으로 데려왔다. 나는 무엇보다 직관을 믿는다. 그래서 내 내면의 목소리와 신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그 여정에서 나는 내려놓기에서 얻어지는 낯설지만 놀라운 기쁨을 발견했다. 기쁨이 나에게 스며들었다. 당신도 어느 날 자신이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달라질 것이다. 그것이 은총이다. 나는 더 건강하고 용감해졌으며 더 직관적이고 재미있어졌고 젊어졌고 정신적으로 유연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좁은 삶에 나를 가두었던 두려움과 한계들을 다 털어버렸다. 이 책에서 나는 내려놓기에 숭고한 상태, 즉 어떻게 매일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나치게 심각해지지 않고 좀 더 즐거워질 수 있는지를 알려줄 것이다. 문자 메시지나 호출기, 이메일로 끊임없이 흐름을 방해하려는 세상에서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내려놓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거꾸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두려움이나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산스크리트어로 내려놓기는 삼프라다이다. 완전히 주거나 양도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는 내려놓기를 적절한 시간에 내려놓는 은총이라고 정의한다. 즉, 삶의 주기와 싸우거나 강박적으로 사람과 결과에 집착하거나 걱정스럽게 벌어진 일을 되씹기보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호흡하고 흐름에 따라가는 능력이다. 내려놓음은 종종 패배나 실패로 여겨진다. 하지만 내려놓기는 변화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커지는 힘이며 직관적인 삶의 방식이다. 내려놓기란 힘을 잃는 것, 즉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숙달하는 방식이다. 내려놓기란 모든 것에 항상 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누군가와 멀어지는 일이나 분노나 두려움에 맞서 아니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호락호락한 사람이 되거나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언제 의견을 내세우고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 깨달아서 실제로 삶에 대한 통제를 되찾는 것이다. 또한 현명하게 소통을 만들므로써 더 큰 만족을 준다. 이 책에서는 자유로워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소개할 것이다. 내려놓기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표를 달성하고 관계나 일, 특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것 같은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마술과도 같은 요소이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인생이 쉬워진다. 잠이 줄거나 사라진다.
원치 않으면 우리는 지나치게 방어적이 되거나 삶을 통제하게 되고 마음을 과도하게 통제하게 된다. 하지만 내려놓기는 그런 족쇄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사랑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준다. 또한 피곤이나 스트레스, 압박에서 해방시켜주고 눈을 감고 잠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 내려놓기의 핵심은 직선적인 머리가 아니라 직관에서 온다는 점이다. 더 많이 내려놓을수록 더 직관적이고 깊은 지식의 흐름을 갖게 된다.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직관은 내면의 특별한 재능을 건드려서 평범한 이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해결책에 접근하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의 여행을 도울 것이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직관, 즉 사물에 대한 검열되지 않은 진실을 말해주고 자고 있을 때건 깨어 있을 때건 통찰력을 주는 내면의 목소리에 접근하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직관은 당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다. 들으려고 속도를 늦춘다면 직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결정을 내릴 때 직관과 몸의 신호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무엇이 켜져 있고 무엇이 꺼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소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신호와 동시성, 즉 갑자기 발생하는 방향과 상황을 보여주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직관은 광대한 마음의 영역을 감지하고 거기에 의지하게 해준다. 무언가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말고 정신적 압박을 받지 않고 수용적이고 즐겁게 직관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마음을 닫는 사람들은 확장된 의식 상태를 경험할 수 없다. 나는 환자들을 볼 때 먼저 직관의 채널을 맞춘다. 그러고 나서 지식을 이용한다. 우선 이 사람이, 이 상황이, 이 결정이 어떻게 느껴지는가라고 자문한다. 그리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깨달음을 인식한다. 그 후에 이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자문한다. 나는 단순히 이런 추론을 따라가는 것이 논리적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대신 직관이 마음에 질문을 던지는 경우에 흥분을 느낀다. 이 책에서는 내려놓기를 특정한 의미를 가진 말로 생각하기 바란다. 그러면 시끄러운 이웃이나 비행기 연착, 가족과의 관계, 커리어에서의 성공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내려놓기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정확히 집어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수년간 내려놓기에 크게 네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적인 내려놓기. 당신의 이성적인 머리를 내려놓을 때 얻어지는 혜택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내려놓음과 싸우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남자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더 편해질 거야. 혹은 상사에게 계속 승진에 대한 압박을 주면 상사가 화를 낼 거야. 이와 같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다음은 감정적인 내려놓기. 두려움이나 걱정 탓에 긴장하거나 불안하게 즐거움을 느끼는 대신 감정을 느끼고 관찰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내려놓으면 분노가 사라지고 어려움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가 있다. 육체적, 감각적인 내려놓기. 깊은 호흡은 뻣뻣함이나 스트레스 혹은 만성 통증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 특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면 더욱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이나 요가, 걷기, 에어로빅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긴장을 풀어준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자연이나 날씨, 자연의 요소를 느끼는 것과 함께 성관계를 즐기는 것도 포함된다. 달이나 물, 유성을 보고 당신을 둘러싼 자연을 인식하면 경이로움과 평온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정신적인 내려놓기.
나는 좋은 아내야. 혹은 나는 열심히 일해. 이와 같이 나나 내 것에 관한 작은 정체성보다 더 큰 친절이나 연민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신이나 자연, 사람, 혹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어떤 존재일 수도 있다. 이 연결을 통해 비로소 당신은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는 아름다운 것들을 믿기 시작한다. 내려놓기는 포기하거나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고 혼자인 적도 없다. 이 사실을 알면 불확실성을 더 편하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내려놓기를 통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다. 바로 옳은 일을 했다고 느껴진다. 내려놓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내려놓기에는 보통 3단계가 있다. 각장에서 연습을 하면서 자신이 겪는 과정을 단계별로 기록해보자. 저항, 즉 두려움을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의 그런 면 때문에 미루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1단계, 저항.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다시 사랑에 빠지면 상처받게 될 거야. 승진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야. 혹은 왜 다이어트를 하지? 살이 빠지지도 않는데. 이런 두려움이 당신을 방해한다. 저항을 없애기 위해 친구나 치료사와 상담하라. 2단계, 인정. 상황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 현실적이 되고 상식을 동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행동은 통하지 않아.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겠어. 혹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더 밀어붙인다고 도움이 되지 않아. 잠시 뒤로 물러나는 것이 낫겠어. 이와 같은 생각이 들 것이다. 3단계, 내려놓기. 이는 부분적일 수도 있고 완전할 수도 있다. 완전히 준비되었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충분하다. 천천히 노력해라. 1분, 1시간. 하루 동안 두려움이나 비생산적인 반응을 없애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하려면 밀어붙이지 말고 행동을 바꿔야 한다. 도움이 된다면 지속할 동기를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바쁘게 살고 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중요하다. 나는 끈질기게 목표를 추구하지만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은총이 끼어들 자리에 내 의지를 끼워 넣어서 성공의 흐름을 막고 싶지 않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혹은 적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느낄 때 성공했다고 느낀다. 내려놓기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내려놓기는 최선을 다하고 진실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완벽해지기란 불가능하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일 중독에서 벗어났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글을 쓰고 환자를 돕고 가르치는 등 삶에서 성취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성공이 꼭 많은 목표를 이루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명확성과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성공이란 단순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웃고 사랑하고 작은 것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겨울 폭풍과 따뜻한 화토불, 밤에 피는 제스민, 유성을 함껏 즐기는 것이다. 절망에 빠져 특히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질 때 절망에 빠져 있기보다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은혜로운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물론 나도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배우고 있다. 힘들 때건 편할 때건 내면에서 그런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가 제시하는 성취와는 별개의 성공을 즐길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가능하며 나는 당신을 그 길로 안내하려고 한다. 행복을 쫓지 마라.
삶 자체가 연인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윌락 캐더의 말처럼 행복은 여기 지금 매 순간 존재한다. 그런 선물을 놓치지 마라. 나는 비참할 때도 살아있다는 소중한 사실을 기억하며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가 있다. 압도적이거나 흥분하는 대신 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로 내가 공유하고자 하는 행복으로 가는 근본적인 비밀이다. 심리치료에서 나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아니요라고 말하고 자신의 좀 더 사랑스럽고 강한 부분에 네라고 반응하라고 가르쳤다. 즉,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나는 당신에게 두려움과 쓸모없는 믿음에 이를 악무는 대신 도전의 흐름에 몸을 내맡김으로써 문제를 보다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으면 당신의 에너지와 집중력은 놀랄 만큼 커진다. 이 새로운 주제 일부로 직관을 선곡의 등식에 포함시키고 싶다. 진실을 말하는 이 내면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지나치게 근심하는 마음에 대한 해독제가 될 것이다. 이는 당신이 막다른 길에 있을 때도 성공의 방법에 대한 분명하고 과감한 비전을 주는 창조적 협력자다. 로스앤젤레스에서 2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어 하지만 직관이 부족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애쓰고, 희망을 갖고, 계획하고, 꿈꾸고, 무너지고, 성공하는 환자들을 보아왔다. 하지만 나와 상담하기 전 그들은 대체로 내면의 목소리보다는 의지력에 따라 행동했다. 이는 종종 선택권을 없애버린다. 성공을 위해서는 결단력이나 열정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 바로 운명이다. 운명이 바로 우리를 이 길로 이끌었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나는 살면서 운명이 자신이 생각해둔 시나리오와 딱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은 계획하고 신은 웃는다라는 말이 있다. 운명에 따라 성취하기 위해 직관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 새로운 힘의 패러다임이다. 단순히 그곳에 도달할 수는 없다. 성공은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받아들이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성공과 관련해서 할 일은 단지 어떤 일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에 대해서 직관의 지침을 받는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경우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에 완전히 굴복할 필요는 없었다. 가능하다고 믿을 필요도 없었다. 단지 가능성을 향해서 한 발짝 나아가기만 하면 됐다. 처음에는 나의 논리적인 부분이 계속 이건 미친 짓이야 라고 말했다. 어떤 점에서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논리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했다. 다행히도 나는 논리가 운명에 끼어들어 방해하도록 두지 않았다. 놀랍고 옳다고 느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를 탔다. 단지 내려놓고 파도에 의지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의사로서 성공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한 관점을 갖게 되었다. 요약하자면 직관적인 흐름을 거스르거나 논리에 설득당하지 않고 운명을 이행한 것이다. 흐름에 거스르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면 성공이 당신을 찾을 수가 없다. 꿈을 쫓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꿈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열심히 노력해라.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다하면 내려놓고 운명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괴롭히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불가능한 꿈을 움켜쥐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나리오를 목격했다. 일이나 관계, 혹은 부가 당신의 운명이라면 당신이 아무런 먼 곳에 있어도 운명은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운명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는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운명이 아니라면 아무리 좌절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스톤 노래에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가사가 있다. 결국 운명 지어준 대로 삶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직관은 당신이 운명과 함께 움직여 도전하도록 만들고 성공의 확률을 높일 것이다. 성공을 바라는 만큼 성공도 당신을 찾는다. 하지만 손발이 맞으려면 성공과 당신이 서로 알아봐야 한다. 목표를 분명히 하려면 노력과 내려놓기 모두 필요하다. 반드시 큰일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 큰일이 우리의 운명이 아닐 수도 있다. 나는 항상 작은 사랑의 행동이 엄청난 힘을 갖는다고 말한다.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주어진 삶을 살고 좋은 사람이 되며 할 수 있으면 남을 돕고 진심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컴퓨터 혁명의 아버지로 알려진 애플의 신화적인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직원들에게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이끄느라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시끄러운 의견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된다.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가져라. 마음과 직관은 이미 당신이 진정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고 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부수적이다. 잡스는 세상의 기술을 변화시킬 만한 강렬함을 가져왔다. 그렇다. 잡스는 똑똑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직관을 통해서 천재 영역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의 직관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영감을 준 것처럼 당신에게도 영감을 주기 바란다. 내면의 목소리가 성공과 만족을 찾는 것을 돕도록 노력해라. 사회는 내면의 목소리를 퇴보시켰다. 내가 요구하는 내려놓기란 진정한 성공은 내면의 중심을 두어 직관이 주는 지혜에 다가가며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시간을 들여서 이 기본 원칙을 이해하라.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의식을 변화시킬 만한 움직임이다. 성공과 힘에 대한 자신만의 진리를 찾기 위해 부모와 동료, 세상이 하는 말에 의문을 가져라. 이전에 탐구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탐구하라.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 보다 강범위한 힘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지적 능력과 직관적인 정보를 모두 이용하라. 어떤 일을 하건 건전한 양심과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욕구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 성공이라고 받아들이길 바란다. 성공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내려놓는 것이다. 1. 관계. 혹은 목표를 얻든 얻지 못하든 각 결과는 내려놓기의 교훈을 제공한다. 도교 선생은 실패를 겪어보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고통스럽겠지만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성공하지 못한다. 실패로 자아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희망을 잃거나 부정적이 되지 않고
그 고통을 성공적으로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은 겸손하게 힘을 사용하는 기술이며 신성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아는 성공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어디서나 마찬가지다. 힘이란 무엇인가? 힘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까? 힘은 강함이다. 세상에서 일을 해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능력이다. 삶에서 무언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하지만 힘은 내면에서 영적인 힘에 의지할 때 나온다. 이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빛과 어둠의 힘의 차이를 구별하고 어느 것에 따를지 결정하는 우아한 균형이다. 성공은 물질적인 세상과 정신적인 세상이라는 각기 다른 힘의 원천을 이용하거나 받아들이고 선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끊임없이 부산하게 노력하는 대신 만족하는 길이다. 이 책은 바로 그 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힘을 얻도록 도울 것이다. 하느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변화시킬 수 없다면 받아들이게 하소서. 할 수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삶에서 평안의 기도는 걱정이 들거나 불안하거나 지나치게 질투심이 생길 때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나는 그 기도를 타오름의 기도라고 생각한다. 빠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는 개인적인 것과 영적인 것 사이의 우아함을 보여준다. 즉, 언제 행동하고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를 알려준다. 그 기도는 힘과 한계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는 초인이 될 필요가 없다. 내려놓기를 상기하기 위해 나는 그 기도문을 냉장고에 붙여둔다. 당신도 그 기도문을 규칙적으로 암송해보길 바란다. 그러면 시간과 자원을 보다 잘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 기도를 성공을 향한 탐구의 기본으로 삼아라. 지금 자신의 힘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신이 힘을 찾도록 도울 것이다. 그 첫 단계로 기분이 좋든 실망스럽든 그 기분들은 가꾸고 따라가야 할 태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성공을 위한 3가지 핵심. 1. 당신이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2.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인식하라. 3. 선을 몸에 배게 하고 삶에서 선을 행하라. 의미 없는 행동은 없다. 성공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고 행복이 있는 삶이다. 힘을 느낄 만큼 충분히 내려놓을 때 더 없는 행복이 가능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성공은 외적인 것도 내적인 것도 아니다. 하지만 무엇에 집중하는가는 중요하다. 우선 되고 싶은 사람의 타입에 집중하고 그 다음 외적 성취에 집중하라. 먼저 외적인 것에 집중하면 외적인 성공 원천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는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과 같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과 당신이 누구인가를 혼동하게 될 수도 있다. 다른 종류의 삶을 제안하고 싶다. 행복을 유지하고 싶으면 기억하라. 내면의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면 외적인 성공이 뒤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분투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에 갇히게 될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면 곧바로 그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릴 것이다. 나도 그랬다.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힘든 시기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라도 성취한 것에 감사함을 의미한다. 감사는 황홀함과 만족을 느끼는 방법이다. 1초간, 1분간, 아니 더 오래 감사하려고 노력하라. 감사가 어떤 느낌인지 느껴봐라.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만족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당신은 즐거움을 느낄 자격이 있다. 행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일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의 몸과 호흡에 감사하는 것이다. 나는 뭐뭐만 성공하면 행복할 텐데, 이런 사고방식이 얼마나 소모적인지 알고 있다. 나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은 착각일 뿐이라는 점을 이해하길 바란다. 그런 사고방식은 더 많은 것을 열망하게 만들 뿐이다. 자신에게서 새로운 차원의 힘을 발견하려면 다음을 명심하라. 물질적 성공이 금전적으로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는다. 결국 물질적인 성공은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즐거움이 없다면 세상의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믿지 못하더라도 당신을 도울 높은 힘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고 기다려라. 그렇게 내려놓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노력 없이 힘을 모을 수 있는 비밀이다. 귀를 기울이려고 물러나면 영이 당신을 따라가야 할 흐름을 보여준다. 영성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속에 있던 조건 없는 사랑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는 종교적이든 그렇지 않든 당신의 믿음과 함께 아름답게 작용한다. 우선 내면을 고요하게 만들므로써 가능하다. 환자 중에 알파적 성향을 가진 능력자가 하나 있는데, 영적 행동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일 뿐이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했다. 고요야말로 마음,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문이다. 마음이란 무엇인가? 강아지가 당신을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방식, 혹은 아이들의 순수함이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이해이고, 사람들과 다르더라도 안심을 느끼는 것이다. 인색한 사랑이나 조건 달린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다. 돈과 마음, 물질적인 유혹과 두려움을 넘어서서 봐라. 돈에 대한 걱정을 극복한다고 생각해보자. 특히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돈을 얼마나 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자. 올바르게 돈을 바라보는 태도를 받아들이면 면역력과 평정심을 유지해 노화 관련 스트레스 호르몬을 제거하고 수명을 늘려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돈은 힘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힘을 주위에서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러한 것은 쉽지 않은 방법이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다. 태도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돈을 갖는 영향력을 결정한다.
이 장의 핵심은 어떻게 빨리 돈을 벌어 좋은 집과 차를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돈과 긍정적이고 내려놓는 관계를 맺어 돈이 있든 없든 행복해지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단지 은행 계좌가 그들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에 대해서 왜곡된 태도를 갖게 되어 자신이 정한 일정 수준의 돈을 벌지 못하면 수치심을 느끼는 함정에 빠지기 쉬워진다. 하지만 그런 함정에서 구해내는 것이 내 일이다. 돕지 않으면 그들은 돈을 떠나서는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이다. 나는 돈이 사람을 정의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런 생각은 영혼이 없고 우리의 진정한 모습과 영혼의 경이로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파산하거나 금전적으로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가난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항상 강조한다. 가난은 돈과는 관계없이 감정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난은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저주와도 같다. 일부 환자들은 선생님은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세상은 돈이면 다 되죠. 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강조한다. 이 관점은 실패로 이끌지 않는다. 나는 부유해지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부유함이나 성공을 위해서 탐욕스러워지거나 남을 음해하거나 남을 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탐욕은 독성을 갖는다. 관계보다 돈을 중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은 심한 손해를 초래한다. 탐욕은 고통과 이어진다. 탐욕이 가족들에게 가슴이 찢어질 듯한 피해를 주는 것을 많이 봤다. 죽은 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유산을 두고 크게 싸우는 형제자매, 자식을 경영 대학원에 보내 부자가 되게 하려고 뇌물을 쓰는 부모, 돈이 많지만 아픈 친척을 위해서는 한 푼도 주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 사업가인 한 친구는 나는 카르마의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 말에 공감한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든 그 돈이 당신의 삶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부처는 불도 바람도 삶도 죽음도 우리의 선행을 지울 수 없다 라고 말했다. 풍요로움은 부의 반영이라기보다는 머리의 상태이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 서로 다른 돈에 관한 카르마를 가지고 있다. 수년간 나는 별 노력 없이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드는 환자도 보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하는 환자도 보았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최고의 금전적 전략도 설명하지 못한다. 운명에 따라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삶의 과정은 영혼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내려놓기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든다. 노력해도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니라면 그 운명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라. 물론 그것은 물질주의적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라. 당신은 잘못이 없다. 중요한 점은 항상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을 때 관대해지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려놔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내려놓기의 보상은 금전적인 문제든 다른 문제든 현 상황을 받아들일 때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명상 수행에서 도교 선생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경고했다. 그의 말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적이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없었다. 그때 갑자기 잘 나가는 광고회사가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아주 비싼 제안을 했다. 물론 관심이 생겼고 심각하게 고려했다. 하지만 결국 제안을 거절했다. 그런 정도의 돈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광고해야 했기에 직감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꼈다. 그 행동 때문에 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었다. 내 경우 잘못된 길로 갈 때 종종 그렇듯 몸이 먼저 저항했다. 말 그대로 배가 아팠다. 나는 삶의 성체를 존중하고 싶었고 나를 이끄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유혹에 빠지거나 넘어질 때면 항상 다시 일어서 사랑을 향해 나아간다. 돈에 관한 모든 것, 돈이 있든 없든 이러한 것은 의지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가 있다. 돈에 관해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나 자신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시기에는 내가 받을 축복을 즐기고 그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지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내려놓기.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을 배워라 입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읽어내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읽고 육감을 포함한 감각을 조절하는 훈련을 받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일반적으로 놓치는 분노나 불편함의 신호, 언어적인 모순을 알아차린다. 그 과정에서 항상 스스로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 무엇이 그 순간 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는가라는 질문이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그 사람을 읽어낼 수가 있다. 즉, 당신이 가진 모든 감각적인 능력을 동원하여 정보를 수집하지만 그 정보를 지나치게 누군가에게 끼워 맞추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다정하지만 객관적인 읽기 방법을 소개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읽는 첫 단계는 가능한 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객관성을 가지게 해준다.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읽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 걸러내지 말고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욕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연민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하가다에서는 모든 망가진 것에 마음을 열라고 했다. 누군가를 정확히 인식하려면 그들을 판단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다음은 사람을 읽기 전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머릿속의 잡생각을 잠재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마음의 잡생각이나 판단을 버려라. 몇 번 깊은 호흡을 한다. 의식을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 집중한다. 이는 생생한 읽기를 가능하게 해준다. 마음을 깨끗하고 비어있는 슬레이트라고 상상하라. 잠시 자신의 문제나 할 일 목록, 판단, 선입견을 내려놓는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집착하지 말고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흘려보내는 상상을 한다. 마찬가지로 나는 직관적이지 못해. 이건 못할 거야 라는 자기 회의를 버린다. 생각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그런 회의를 날려버린다.
이는 잡생각을 없애주어 잡생각이 의식 맨 앞으로 오지 않게 해준다. 사람을 읽을 때 단순히 느껴지는 것에 주목하라. 분석하지 마라. 잡생각을 잠시나마 버리면 축복이 온다. 그것은 무엇이든 가능하며 움직이는 빈 공간과 같다. 직감을 존중한다. 직감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특히 첫 만남에서 생각하기 전에 발생하는 본능적인 반응에 주목해라. 이런 반응은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준다. 과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장신경계라고 부른다. 직감은 빠르게 나타나는 원초적인 반응이다. 직감은 당신이 사람을 믿는지를 전달하는 내적 진실 계측기이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전 편집장이자 회사 간부인 수지 웰치는 직감은 관계에 관한 레이더이다. 직감은 어떤 사람인지 사기꾼인지 알려줘서 그가 하는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라고 말했다. 반면에 환자들은 직감적으로 그 결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며 항상 결정을 후회한다. 직감적으로 좋게 느껴지는 사람도 싫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자문해보자. 다른 사람을 봤을 때 내 직감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걱정이 드는가? 갑자기 어지럽고 메스껍고 경련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을 보면 직감적으로 편안해지는가? 신뢰감이 드는가? 아니면 멀게 지켜지는가? 스스로에게 직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의해라. 직감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분명해질 때까지 천천히 움직여라. 두 번째, 소름이 돋음을 느껴라. 소름이 돋는다는 것은 우리를 감동시키거나 영감을 주는 사람을 알려주거나 무언가 신금을 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놀라운 직관적인 신호이다. 실제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이전에 알았던 사람처럼 느끼는 데자뷰를 경험할 때 소름이 돋기도 한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소름이 돋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라. 소름이 돋는다는 것은 특별한 인연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신은 소름 돋게 만드는 사람에게 끌릴 것이다. 부정적으로 소름이 끼친다는 것은 두려울 때 나타나는 위험이나 속임수에 대한 경고이다. 뒷머리가 쭈뼛 선다면 이는 조심해라. 그 사람을 멀리해라. 라는 신호이다. 소름이 돋으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신호를 관계에 활용해야 한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인식해라. 당신은 주장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 하지만 단호한 의지는 갖되 부드럽게 대하라. 다른 사람에게 압박을 가하면 그들은 입을 꽉 다물 것이다.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할수록 자신만 미치게 된다. 한 고대 현자는 웃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수행이다 라고 말했다. 적에게 미소를 보여라. 하지만 동시에 강해져야 한다. 내려놓기는 힘든 사람을 가장 덜 힘들게 하는 길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흐름을 찾게 도와준다. 가볍지만 참을성 있게 모든 사람에게 인사해라. 최근 비행기에서 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막 돌아오는 군인 옆에 앉았다.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이 뭐죠? 라고 물었다. 그는 인내라고 답했다. 인내는 약함이나 물러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내는 기다림과 관찰이다. 안절부절하며 밀어붙이는 대신 언제 행동해야 할지
아는 것을 선택하는 내려놓음이다. 관계에서 벽에 부딪힐 때 잠시 뒤로 물러나라. 인내는 해결책을 찾을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강을 거스르는 것보다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좋다. 나는 압박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낀다. 내려놓기는 속도를 늦추고 상호작용을 살피고 일시적인 장애물을 넘어 더 큰 돌파구를 찾게 해준다. 직선적인 머리는 우리가 에너지와 함께 흘러가는 데 장애가 된다. 자아를 움켜쥐거나 마구 움직이는 대신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면 길이 열리고 가능성이 보인다. 꽉 막힌 머리를 넘어서는 즐거운 상태를 느끼고 싶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주문 중 하나는 닐리 옵스탓이다. 이는 라틴어로 장애물은 없다. 무엇도 방해되거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내려놓기는 모든 존재의 호흡인 흐름으로 돌아가게 해준다. 내려놓기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상호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압박하려는 태도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옳아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화롭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소울메이트에 관한 에드가 케이시의 글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20세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초능력자였던 케이시는 소울메이트 관계는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것처럼 난데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애 동안 진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소울메이트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생각해보자. 당신은 언제든 전생의 남편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한 여성이 케이시에게 약혼자 말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있냐고 묻자 그는 원한다면 그런 관계를 30번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케이시는 단순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는 대신 우리의 온전함과 영적 성장을 도울 사람을 찾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를 완전하게 해줄 다른 반쪽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돕는 그러한 사람이 소울메이트라고 정의했다. 짝을 지어 서로에게 충실한 백조처럼 평생을 함께하는 소울메이트도 있다. 하지만 좀 더 짧은 기간에 파트너로 지내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뒷부분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시간 낼 때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